수적 석천은 동안시대 반고의 한서, 매승전에서 처음 유래했습니다. 태산에 흐르는 물이 돌을 뚫고 밧줄 한 가닥이 마른 나무를 끊는다. 물은 돌을 뚫는 송곳이 아니고 밧줄은 나무를 자르는 톱이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작용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다. 송나라 때 장괴애라는 사람이 숭양현의 현령을 맡았습니다. 당시 숭양의 사회 분위기는 매우 좋지 않았고 도둑질이 만연하여 심지어 현청에 돈을 보관하는 창고에서도 돈과 물건이 자주 도난당했습니다. 장괴에는 이 좋지 않은 풍조를 바로잡을 기회를 단단히 잡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침내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날 그는 관아주결을 순찰하던 중 문득 현청의 돈창고를 관리하는 하급 관리가 허둥지붕 창고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교회는 급히 그 하급 관리를 불러 세우고 물었습니다. 이봐, 왜 그렇게 허둥대는 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급 관리가 대답했습니다. 장교회는 돈창고가 자주 도난당했던 것을 떠올리며 그 하급 관리가 공금을 횡령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수행원에게 그를 수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하급 관리의 두건에서 동전 한 잎이 발견되었습니다. 장교회는 그 하급 관리를 대청으로 끌고 봐 신문하며 돈창고에서 총 얼마를 훔쳤는지 물었습니다. 하급 관리는 다른 돈을 훔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장교회는 고문을 명령했습니다. 하급 관리는 억울하다는 듯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동전 한 입 훔친 게 뭐라고 그렇게 심하게 고문합니까? 저를 때리기는 하지만 설마 저를 죽이기라도 하시겠습니까? 장교회는 하급 관리가 감히 자신에게 대드는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붓을 들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하루에 동전 한 잎이면 1000일이면 1000잎이요. 밧줄이 나무를 끊고 물방울이 돌을 뚫는 법이다. 판결을 마친 장교회는 아전들에게 그 하급 관리를 형장으로 끌고 가 참수하여 본보기로 삼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매우 강력한 억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이때부터 숭양현의 도둑질 풍조가 사라지고 사회 분위기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장교회는 이 하급 관리가 오늘 동전 한 잎을 훔쳤지만 1000일이면 1000잎을 훔칠 수 있으며 밧줄의 힘은 미약해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나무를 잘라내고 작은 물방울의 힘은 보잘것없어도 시간이 흐르면 돌을 뚫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급 관리를 참수하여 본보기로 삼아 경고를 준 것입니다. 일상적인 학습에서는 반드시 꾸준함과 끈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오직 물방울이 돌을 뚫는 정신을 발휘해야만 지식의 높은 영역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끈기 있게 노력하면 미세한 힘도 쌓여 큰 공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수, 물수, 물방울을 의미합니다. 적, 떨어질 적은 물방울이 떨어지다, 방울방울 떨어지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석, 돌석은 돌을 의미합니다. 천, 또를 천은 구멍을 뚫다, 관통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딱 들으면 꾸준히 노력해라 뭐 이런 건가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깊고 심지어는 뭐랄까 정반대의 의미까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성어인데요. 가장 잘 알려진 건 역시 그 긍정적인 의미죠. 뭐랄까 지지이항, 사필유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꾸준히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이게 끊임없이 계속되면 결국엔 큰 바위 같은 어려움도 뚫을 수 있다. 뭐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보통 아는 뜻인데. 근데 동시에 이게 아주 섬뜩한 경고의 의미도 있어요. 바로 아주 작은 문제, 뭐 사소한 잘못이라도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결국엔
돌이 쩍 갈라지듯이 큰 재앙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와, 희망이랑 경고라. 이게 완전히 상반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나의 성어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죠? 그게 핵심인데요. 이 두 의미가 사실은 하나의 철학적인 원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적인 변화가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질적인, 그러니까 본질적인 변화를 확 일으킨다는 거죠. 아하, 양이 쌓여서 질이 바뀐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작은 노력이 모여서 큰 성공이 되는 거고, 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진짜 사소한 실수가 쌓여서 파멸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와, 그러니까 수적석천은 그 축적의 힘이 가진 두 얼굴, 그걸 딱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 생각 자체는 근데 되게 오래된 건가 봐요. 자료 보니까 뭐 기원전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벌써 그 춘추전국 시대 사상가 중에 시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책에 보면 물은 돌을 뚫은 송곳이 아니지만 돌을 뚫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꾸준함의 힘을 이야기했거든요. 오, 이미 그때부터? 네. 그러다가 이제 한나라 때 오면 점미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좀 더 철학적인데 뜻이 뭐냐면 점차적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그리고 미세하게 마모시키고 쌓아간다는 거예요. 전미, 미세하게 쌓아간다. 네. 그리고 단순히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라 거의 눈치채기 힘든 그런 작은 작용들이 시간과 만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여기에 대한 좀 깊은 통찰인 거죠. 와, 거의 눈치채기 힘든 작은 작용. 근데 이게 부정적인 쪽으로 가면 진짜 무섭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경고의 의미? 그렇죠. 특히 그 장꾀의 이야기. 이게 딱 그 경고를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북송시대 관리 장꾀의 일화가 이 성어의 그 경고적인 측면을 아주 그냥 확 각인시킨 계기였죠. 그 내용이 창고 관리가 매일 돈을 한 푼씩, 네, 그걸 훔쳤는데 사형에 처하려고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매일 딱 한 푼씩만 몰래 빼돌린 거예요. 그걸 장교회가 발견하고는 사형에 처하려고 한 거죠. 아니 고작 하루 한 푼인데 사형이라니 그 관리도 엄청 억울했겠는데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론이죠. 그 관리가 막 항변했어요. 아니 고작 한 푼 훔쳤는데 사형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장교회가 그 유명한 말을 딱 하죠. 아,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네, 하루에 한 푼이면 1000일이면 1000푼이다. 목줄로 톱질해도 나무가 잘리고 물방울이 떨어져도 돌이 뚫리는 법이다. 바로 여기서 수족석천이 인용된 겁니다. 이야. 작은 잘못이라도 계속 반복되면 결국 큰 죄가 된다는 걸 아주 그냥 강력하게 보여준 거죠. 이 일 때문에 수족석천이 뭐랄까 부패 방지나 자기관리의 중요한 교훈으로 딱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정말 티끌 모아 태산이 부정적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지는 사례네요. 와, 듣기만 해도 좀 서늘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이 쓰이잖아요. 긍정적인 의미로는 뭐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거. 예를 들어 뭐 검사님이 꾸준히 책 읽고 글 써서 전문성을 키웠다거나 아니면 의료기술 같은 게 처음엔 되게 미미했는데 계속 발전해서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됐다거나 이런 사례들 있죠. 네, 맞아요. 그런 긍정적인 격려는 여전히 많이 쓰이죠.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런 거 강조할 때요. 국가 지도자도 가끔 인용하고요. 네. 하지만 동시에 그 경고의 메시지도 여전히 유효해요. 특히 공직사회 같은 데서는 장괴의 이야기가 아직도 청렴교육 단골 소재거든요. 작은 비리, 사소한 부주의가 쌓여서 큰 문제로 번지는 걸 막아야 한다. 뭐 이런 거죠. 방미두점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양쪽 다 여전히 살아있는 의미네요. 그런데요. 이 양이 쌓여서 질이 바뀐다는 원리를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다른 현상에도 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현상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공간 같은 거요. 개인이 그냥 무심코 남긴 짧은 글이나 댓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많죠. 그런 아주 사소해 보이는 디지털 물방울들이 하나하나 쌓이다가 어느 순간 어떤 맥락이랑 딱 만나면 갑자기 막 걷잡을 수 없이 퍼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 평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일들 종종 보게 되죠. 네, 이게 뭐 수족석천의 원래 뜻이랑 100% 같다 이건 아니지만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만든다는 그 원리, 그게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상을 관찰하는 차원에서요. 와,
온라인에서의 작은 말들이 모여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거 생각해보니 그것도 정말 수적석천의 원리가 적용되는 예 같네요. 전혀 생각 못했는데. 네, 그렇죠. 결국 이 수적석천이란 성어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쪽에는 꾸준한 노력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희망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사소한 문제라도 방치하면 파멸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는 거죠. 희망과 경고? 네, 이 모든 게 결국 작은 것들이 쌓여서 거대한 변화를 만든다. 이 보편적인 진리를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당신의 작은 노력은 지금 어떤 도를 뚫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문제들은 어떤 균열을 만들고 있나요? 하고 말이죠. 정말 깊은 성어네요. 자, 여러분, 그럼 이 수적석천의 원리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상의 또 다른 영역에서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뭐 개인의 아주 작은 습관이나 아니면 관계 맺는 방식, 혹은 뭐 사회 전체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떤 물방울들이 모여서 거대한 돌을 지금 이 순간에도 깎아내고 있거나 혹은 뚫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번 잠시 멈춰서 우리 주변의 물방울들을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